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금 있습니다. 기자님들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형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분노를 감수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성정 카페를 운영 중인 범머비네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아마 2021년도까지 부정적 기사들이 아주 많았고 저희가 직접 카페를 운영한 2022년도부터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간혹 부정적 기사들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 이게 성범죄에 관한 인식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0년대에 태어났는데 90년대까지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2000년대가 되어서야 핸드폰이 보급되었습니다. 핸드폰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2000년대부터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전 영화를 보면 지금 거의 없는 다방 또는 술집에서 남성이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장난치듯 만지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강력하게 처벌되는 기습주행이 이 당시에는 저속하기나 범죄까지는 아니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경찰서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이상하게 취급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어린아이를 보면 다가가서 쓰다듬고 만지고 귀엽다고 하는 것이 용인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이가 좀 싫어하더라도 부모가 할아버지가 귀엽다고 그러시는 거야 라며 싫어하는 아이를 달래거나 나무라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성년자 추행으로 처벌됩니다. 명절에 시골에 가면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 꽃이 얼마나 컸나 보자며 자고 있는 아이들 바지를 벗겨보는 장면도 예전에는 드물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미성년자 추행에 친족관계에 관한 이유로 더 가중처벌되는 사안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성범죄는 처음 만난 사이에서보다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 동네, 친척, 학교, 직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공동체 의식도 엄청나게 강해서 개인보다는 집단이나 단체가 더 중요시되고 집단이나 단체를 위해 개인의 피해 감정을 좀 접어둬야 된다는 그런 인식도 강할 때였습니다. 피해자가 제대로 기분 나쁘고 불쾌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든 분위기였습니다. 문제를 삼으려 하면 유별나게 그럴 필요 있냐, 너 때문에 다른 관계가 다 망가져도 괜찮다는 거냐, 분위기 흐리는 거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지금이라고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현재에도 살고 있고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받은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참았던 피해자들도 현재에 살고 있고 그 분노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가 많이 변하고 법과 판례도 많이 변경되어 과거에는 처벌받지 않았던 범죄가 지금은 처벌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식과 피해자의 감정 사이에 충돌이 있고 가해자의 인식은 법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피해자의 감정은 법제도를 앞서가는 면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감정과 분노의 감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제도와 사회 분위기도 잘못되었지만 피해자의 분노는 추상적인 법제도보다는 가해자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가해자들을 바라보는 피해자의 감정을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더 잘 보일 수 있고 이런 면에서 가해자들이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는 모습이 아주 안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사는 이러한 부분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페에 관한 부정적 기사는 성범죄자들이 모여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정보를 공유한다, 양형 꼼수를 노린다 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된 분들이 대부분이고 무죄 주장을 해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는 분들의 비중도 높은 편이고 카페의 피해자분들도 열심히 활동하시기 때문에 카페 회원들이 성범죄자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 회원 중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분들이 있고 피해자분들이 이들을 성범죄자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있는 대부분의 글들은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형사 절차에 대한 궁금함이나 두려움을 나누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양형 자료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정보를 공유한다 라고 바라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들 또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시는 단체에서는 무척 안 좋게 보일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감형에 관한 꼼수를 추구한다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금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감형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성범죄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범죄를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처벌한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응보, 일반 예방, 특별 예방이 있습니다. 응보는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잘못된 만큼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 절도죄에 대해서는 재산몰수,
상해죄에 대해서는 같은 정도의 상해, 성범죄에 대해서는 같은 정도의 성폭력, 합법적인 보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련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예방은 사회에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범죄자가 처벌받는 것을 제3자가 보고 제3자가 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합니다. 특별예방은 범죄자를 교화시켜서 그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벼운 절도죄에 대해서도 교화를 위해 오랫동안 구속을 할 수 있고, 중범죄에 대해서도 재범할 가능성이 적다면 적은 기간 구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화 가능성이 없다면 사회로부터 영구격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응보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힘든 만큼 또는 내가 힘든 것보다 더 가해자가 힘들어야 위안이 되고, 용서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해야지 국가가 가해자를 봐준다는 것은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중요하지만 범죄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응보주의만으로는 범죄율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사형집행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전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음에도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살인죄 범죄율이 높습니다. 형사 정책적으로 응보주의가 범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일반 예방에 특별 예방까지 더해져야 범죄율을 더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사 판결 양형 인자에 재범 가능성, 진지한 반성, 전과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뉴스를 보면 살인, 강간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 형량이 낮아 보이는 판결이 나오고, 절도와 같은 상대적으로 경범죄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보이는 판결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응보주의에 더해 다양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는 형사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행위만으로 처벌 수위를 정하지 않고 범행의 동기, 전과, 범행 후의 상황까지 모두 처벌 수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를 잘 제출하면 감형의 가능성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용서해주는 것 외에 다른 이유로 형이 감형되는 것은 어느 피해자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실질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맞기 때문에 감경으로 인한 피해자의 분노를 감수해야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문제의식이 있는 언론사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양형 사유에 관한 것은 형사정책의 법제도와 구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장받은 거, 뭐 아니면은 학창 시절 때 좀 우수했다든지 이런 거, 생기부 그 생활기록부에도 뭐 아이들과 원만했고 뭐 이런 좋은 내용만 적혀 있으면 그것도 당연히 자료가 될 수 있고, 가족 사진도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최근 사건 상담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자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정 구속이 확실한 혐의로 상담을 받으셨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하며 합의를 꼭 하셔야 된다, 피해자에게 빌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사에서는 합의에 관한 부분이 빠지고 양형 자료에 관한 설명만 편집되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님들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A부터 Z까지의 설명 중에서 Z에 관한 기사만 나가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까지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카메라 촬영 등 다양한 인터뷰 요청이 있었습니다. 실제 성실히 답변 드렸으나 기자님도 생각해둔 방향이 있고 분량 제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기사로 나가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도 카페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 좋겠다라는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도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정확히 법무부 S의 임태호 변호사는 애초에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라면 감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면서 반성문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말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범죄의 가해자를 향한 따가운 시선들은 가해자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 제도가 그러니 법 제도에 따라 양형자료를 준비할 뿐이라거나,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런 취급을 받을 정도로 잘못한 것이냐는 어떤 말도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일 것입니다. 다만 언론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사 정책과 법제도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 주시면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나 성범죄 범죄율에 관한 부분에서 더 긍정적인 해법이 보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카페를 운영할 때 가해자들이 성범죄를 가벼이 여긴다거나 피해자에게 다른 상처를 주는 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